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진땀 승부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극적 동점골을 넣은 조규성과 승부차기 2골을 막아낸 조현우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해 정부 청사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막혔습니다. 16톤 대형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여기에 4톤 화물차가 이어서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영장엔 김 전 감독이 경기장에서 6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의 법안 중 재의결한 6개의 법안은 지금까지 모두 부결됐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면서 정부 청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고개도 푹 숙입니다. 우리도 죽이고 우리도 또 거북하래. 일부 유족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막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는 이렇게 외면당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박지영 용산구청장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특별법 대신 추모시설 건립 등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유족들은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특별법은 문제가 많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같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휘두르는 건 유연적이라는 겁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며 편파적인 조사로 나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유가족은 서울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정도로 부실한 검경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회에 다시 특별법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16톤 대형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당시 다른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곧이어 4톤 화물차가 16톤 화물차를 또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다친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감독이 경기장에서 100만 원권 수표 60장, 6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유니폼에 광고하기 위한 청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후원업체 뒷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받은 돈 감독님과 나눠 가진 사실은 혹시 인정하시나요? 후원사였던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1억 원대와 수천만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받은 돈을 나누거나 김 전 감독이 따로 챙기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에는 김 전 감독이 2022년 7월 원정 경기가 열린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업체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60장, 6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견장 광고 체결과 계약 유지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견장 광고는 유니폼의 업체 이름을 노출하는 광고입니다.
김 전 감독은 장 전 단장에게도 광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담당자에게는 업체와 통화를 해보라며 진행 상황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수위도 점점 높아집니다. 의료진으로 위장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병원까지 침투해 치료 중인 하마스 대원을 사살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잡혔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흰 의사 가운을 걸치고 빨간 구급 가방을 맨 남성이 총구를 겨눕니다. 수술복과 히잡을 두른 사람도 옆에서 무장한 채 엄호합니다. 팔레스타인 의료진으로 위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도시 예닌의 한 병원에 침투해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في غرفتهم كانوا نائمين على أسرتهم في الغرفة وقاموا تصفيتهم بدم بارد مباشرة في عيرة نارية في الرأس.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총격이 병원 안에서까지 이루어진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We don't want them to carry out operations in hospitals, but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spitals do lose some of their protections if they are being used for the planning of terrorist operations, for the execution of terrorist operations.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도 하마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곳곳에 파놓은 땅굴에 바닷물을 들이부어 침수시키는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군이 발견한 수천 개의 하마스 땅굴은 약 500km 길이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마스의 무기 저장고와 은신처, 지휘통제센터 등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땅굴 입구에 대형 펌프를 설치해 인근 해안가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주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습니다. 칩의 이름은 텔레파시,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서 질병과 장애를 극복한다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The device is designed to interpret your neural activity so you can operate a computer or a smartphone by simply thinking about moving.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영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장치를 사람의 뇌에 이식하면 생각만으로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임상이 시작됐다고 알렸습니다. 첫 환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이식받고 잘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칩을 텔레파시라고 불렀습니다. We're confident there are no physical limitations to enabling full body functionality. 사지 마비 환자들이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뉴럴링크의 1차 목표입니다. 이번 첫 이식은 지난해 5월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난 지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뉴럴링크는 원숭이와 돼지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과정에서 동물 학대 의혹을 받았습니다. 실험 대상이 원숭이들에서 마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자 부담을 단 0.1%라도 낮추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시작한 지 3주 만에 신청한 금액 3조 원에 달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초반부터 이용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3주 만에 신청자가 16,000명을 넘었고 신청 금액만 2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1인당 내려간 금리는 평균 1.55%포인트입니다. 5.9% 정도 됐었고요. 이번에 신규로 갈아탄 거는 이제 4%대 초반 정도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물론 그걸로 이제 아이들 학원비나 뭐 생활비에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역시 지금까지 12만 명이 몰렸습니다. 시중은행에 찾아갔더니 4% 중반 밑으로 금리가 좀 다운될 거라고 1년에 그냥 이자만 거의 400만 원 넘게 나갔었는데 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고금리 부담을 못 견딘 대출자들이 몰려들자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출산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 첫날 접속자가 몰리며 대기 시간이 1시간을 넘기도 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할 목적인데 사각지대에 놓인 부부들은 대상을 넓혀달라고 호소합니다. 첫째가 이제 5월 중순에 태어날 예정이거든요. 전세 대출의 대환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대환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지 3달이 지나야 하고 전세 계약 기간도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조차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지은 지 반년밖에 안 된 한 아파트는 25가구가 팔렸는데 121가구는 빈집입니다. 결국 아파트 전체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이런 미분양이 부실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동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제가 있는 2층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전체 146가구 가운데 빈집이 120가구가 넘습니다. 후분양 단지인데 고작 25가구만 분양된 상태입니다. 단지에 마련된 소파는 포장도 그대로입니다. 미분양 해소가 어려워지자 시행사는 지난달 PF 대출 연장에 실패했고 결국 이 아파트는 통째로 공매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입주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우 자산 손실까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유령같이 놔두고 살자고 온 건 아니에요. 2억 천 이상의 차이가 나요. 떠안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 있어서입니다. 상반기에 만기 도래 예정인 보증 채무가 한 2천억 규모인데 그거 이상의 일단 유동성을 확보했고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2천 가구가 넘습니다. 한 달 만에 8% 늘었는데 10개월 만에 증가세입니다. 특히 다 짓고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물량도 4%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늘어날수록 PF 대출 부실은 더 악화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소셜픽 시간입니다. 정말 극적으로 이긴 사우디와의 경기,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있었죠. 황희찬 선수의 목을 조르는 사우디의 알블라히 선수. 황희찬은 이후 그대로 넘어져 버렸는데요. 사실 이 선수 매너 없는 플레이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는 메시에게 다가가 너 못 이겨 이렇게 시비를 거는가 하면 호날두에게도 맞섰습니다. 알나스르를 이긴 후에는 호날두가 안 보인다면서 관중석으로 가 호날두를 찾는 식으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매너 없는 행동 상대를 가려서 하지는 않은 건데요. 그런데 황희찬의 목을 조르는 걸 보고도 아무 경고 없이 그냥 넘어간 심판. 심판은 그러면 안 되지 않았을까요? 국내 창작 뮤지컬 팬레터가 올해 일본 공연을 결정했습니다. 2016년 초연됐는데 1930년대를 배경으로 천재 작가 이상과 경성의 문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뮤지컬을 일본에서 공연한다면 역사가 왜곡되는 건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리 점령당한 땅이라 해도 예술마저 점령당할 순 없잖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 테니 이런 가사도 있는데 일본 배우들이 부르는 걸까요? 제작사 측은 오리지널리티를 100% 살려서 어떤 변경도 없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해 계약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의원끼리 몸싸움이 벌어지고 장난감 악기를 들고 불며 연설을 방해합니다. 몰디브 공화국의 국회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새 장관 4명을 임명하는 것을 놓고 여야 간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트럼펫을 크게 불면서 국회의장을 방해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막아버리네요. 단상에 올라가려는 의원들이 서로를 끌어당겨 몸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의원도 있었다네요. 몰디브 공화국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볼 수 없게 됐지만 낯설지는 않네요.
학교폭력으로 숨진 학생의 소송을 맡은 뒤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 결국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권경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도록 사고와 실수가 일어나서 재판에 안 가게 된 것 같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인정도 사과도 없는 황당한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권경혜 변호사가 재판부에 낸 준비 서면입니다. 세상이 주원이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사고들과 실수들이 저에게 연이어 겹쳐 일어난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학생의 소송을 맡았습니다. 1심에서 일부 이겼지만 2심에선 재판에 나가지 않아 모두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그래놓고 유족들이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황당한 변명을 댄 겁니다. 유족들이 언론에 이 일을 알린 뒤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액에 감안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항소심에서 3번이나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음엔 몸이 아파 기억이 나지 않고, 두 번째는 택시를 타고 갔지만 너무 아파 다시 돌아왔고, 마지막 3번째는 나가려고 했지만 날짜를 잘못 알았다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건강을 추스리고 나서 찾아뵙겠다 했는데 권경혜 측 변호사가 이제 계속 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기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 수 있겠냐? 뭔 이 사건에 이렇게 기자분들이 많이 오냐? 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정직 1년의 징계는 오는 6월이면 끝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편의점을 수상하게 여러 차례 들락거리며 담배를 보루째 산 남성이 편의점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역에서 주운 카드로 사던 걸 현장에 있던 23년 차 베테랑 경찰관이 촉으로 잡아냈습니다. 경찰은 어디서나 경찰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외투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남성이 계산대로 다가갑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담배입니다. 점원이 담배 2보루를 꺼내주자 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꽂습니다. 그렇게 담배 챙겨 떠났는데 1분 만에 다시 돌아와 담배 1보루를 더 달라고 합니다. 역시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나갑니다. 편의점 안 음료 고르던 남성이 이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23년 차 경찰관입니다. 범죄로 인한 취득한 신용카드를 주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골라온 음료를 계산하려는데 수상했던 남성이 다시 왔습니다. 또 담배를 요구하는 모습에 신분을 밝히고 누구 카드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의 범행이 발각된 순간에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바로 편의점에서 도주를 하려 하였고, 카드를 빼앗고 양팔로 남성을 꽉 붙잡습니다. 몸싸움은 다른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8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담배를 샀던 신용카드, 대전역 대합실에서 주운 다른 사람 명의였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이 40대 남성은 순간 욕심이 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결국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4도에서 12도로 평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발령됐습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